이번 시간 좀 길게 할 것 같아, 길게. 좀 시간이, 한 시간에 좀 더 갈 것 같아, 느낌이.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설 사업의 절차를 간단히 보셨습니다. 한 번 더 비움 통해서 보겠습니다. 비움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하겠습니다. 자, 비움 통해서 이제, 봅니다. 시설 참 많이 뗐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요 가운데에서 이제 도시관리로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결정이 딱 되어진 명칭이 바뀌죠. 도시공계획 시설 명칭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 요 붙는 순간부터 요 시설 부지는 말입니다. 건축 등이 금지 제한 받습니다. 자, 받아요. 빨리빨리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정 딱 되면 이제부터 2년 안에 이 많은 실 중에서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순서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딱 세웁니다. 세워요. 이건 누가 세우냐 보면 이제 해당 특관시군 국장도가 수립을 한다. 입안했던 사람이 단계 구분을 딱 해줍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다음에 보시고요. 필요 없습니다. 자, 단계는 이게 중요하죠. 1단계는요, 3년 안에 시행한 사업. 1단계.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 2단계 구분 딱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제 사업의 시행할 때를 결정을 해준다. 라고 합니다. 누구냐? 보면 이 입안했던 자들이 사업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들 외에는요,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면서 민간 공이 쫙 나옵니다. 이때 민간 시행자 요건 보시면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딱 붙습니다. 붙고요. 그 다음에 착수를 딱 합니다. 착수 아니고 먼저 이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작성한 요 실시계획을 다시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요, 요 시설을 결정해 준 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 국정이 사업 시행자이면 곧바로 고시하는데, 이들이 아닌 시행자들은요, 이들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인가 받습니다. 하고 고시를 딱 해주면 사업에 착수를 딱 합니다. 할 것이고, 이때입니다. 곧 나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제 준공검사, 인가권자한테 검사 신청은 다시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사 완료 공고해주면 사업은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권리시설 부지가 올해 방치가 되었을 때 요러한 부지 주인들한테 권리 구제상이 또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요. 또 지금은요. 자, 요 시행자한테 주는 혜택, 특혜가 쭉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1번, 2번은 다음에 천천히 보시고, 3번 또 천천히 보십니다. 1, 2, 3번도 볼 상인데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 4번, 5번이 중요해요. 요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자, 시설 부지가 딱 정해지면요, 요 시설 부지입니다. 시설 부지. 발표가 딱 되어지면 토지를 매수하든 수용하든 관계없이 요 시설 부지 안에서는요, 현재 상태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새로운 어떤 건축 등이 금지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자,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이쪽 시설 부지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이제 할 때가 딱 되어지면요, 요 시설 부지 땅 주인한테 매수 제의를 합니다. 땅을 파세요 합니다. 근데요, 요 당시에, 요 도로 부지 발표할 때 당시에 요 일대가 전체가요, 한 평당 보통 한 평당 해가지고 뭐 10만원쯤 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어찌 됩니까? 더 다운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요 시설 부지 말고 옆에 땅들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갑이었고 이 땅 주인이 어린데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았는데 갑 토지는 딱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용 제한이 발생을 하면서 그 가치도 다운이고 뭐 땅이 가치가 좀 올라갔다 하는데 자기 땅은 안 팔려. 누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옆에 땅은 와서 파세요. 막 제이 주위에서 막 합니다. 앞자들 와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 계속 올라가면서 한 달만 딱 있으니까 이 땅이 갑자기 50만 원 이렇게 타 올라갑니다. 5배가 상승이 딱 되었습니다. 진짜 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는 자기 땅도 50만 원 하겠지라고 내오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10만 원 줘도 안 삽니다. 왜? 뺏길 땅이니까 안 사. 그런데 자, 요 사업 시행자가 와가지고요, 당신 땅 팔라 이렇게 매수 제의를 딱 합니다. 협의합니다. 그러면 좋다. 좋은데 옆에 땅이 보니까 50만 원이다. 50만 원 달라 이렇게 합니다. 50만 원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발표할 당시의 시가 10만 원, 애수도 감정평가 80%, 8만 원을 먼저 제의를 딱 합니다. 8만 원 택도 없다죠. 옆에 땅, 바로 1cm 옆에 땅은 50만 원짜리인데 8만 원이 말했냐? 이게 막 거부합니다. 그럼 사업은 못 하겠죠. 이럴 때 요 부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지는요, 안 팔면 강제 뺏어갑니다. 강제 취득, 수용합니다. 모든 시행자한테요, 민공국. 요 시설 부지에 필요한 토지는요, 안 팔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밑에 있죠? 1번에 수용 사용 땅 나옵니다. 시설사업의 시행자들은 시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설 부지, 토지뿐 아니고 물건들 또 권리를 다 강제로 수용. 왜냐면 수용입니다. 수용 땅 나오면요, 이 말 땅 나오면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요, 자, 사용이란 말이다. 사용 딱 나면요, 강제로 영구적으로 임차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사업자한테 이 시설 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공사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강제 수용했어. 그럼 이 땅에서 계속 덤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합니까? 불편합니다. 비워놔야 돼요. 옆에서 덤프 트럭이 와서 흙을 붓고 막 공사를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출입해야 됩니다. 그럼 이 출입할 때 옆에 이 땅 주인이 가보고 칠합니다. 칠해. 하다 보니까 당신 내가 복수해준다 해가지고 이 땅 출입 제한 다 해버립니다. 이럴 때 공사할 때 멀리서 요 길만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로 옆에서요, 일로 흙을 갖다 붓고 공사를 막 해야 됩니다. 이 공사할 때 필요할 때 인근에 있는 인접한 요 다인 토지들에 대해서 강제로 공사를 위한 강제 출입, 또 출입할 때 방해물 제거, 요 공사할 동안에 야적장을 쌓아두고 강제 일시 임차도 할 수가 있으면 편리해집니다. 이걸 또 줍니다. 보세요. 밑에 일시 사용 딱 나와죠. 자, 요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을 필요할 때는요, 시설 부지 말고 인접한 토지를 강제로 어떻게 해요?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땅은 영구 소유권 뺏어간다. 옆에 땅은 요 공사 기간 동안에 3년 5년만 강제로 임차를 할 수가 있다. 일시 임차, 강제 임차, 강제 공사 기간 동안 단기간 임차를 강제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나옵니다. 나옵니까? 필요한 토지는 강제로 뺏어가고요. 옆에 땅은요, 공사 기간 동안에 강제로 일시 임차를 하게 해준다. 강제 일시 사용도 하게 해준다. 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강제 수용, 강제 일시 사용. 이런 말은요, 이 법에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요, 다른 법에서 정해줍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이 뭐냐? 그 밑에 나와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명칭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시법이게 공시법.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을 위한 법률. 공시법입니다. 이 공시법상에 인정해주는 어떠한 사업으로 인정이 될 때, 강제 수용권, 강제 사용권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사업 단계에서 요 다른 법에 있는 요 법률상의 공익사업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요 인정이 간주가 되어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요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요, 이 문장이 잘 나옵니다. 요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요 시점부터 이용 제한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강제 수용권이 발생한다 하면 X입니다. 시설 부지 공사하겠다 발표가 되어도요, 시설 부지가 이용 제한은 발생하지만 강제 수용은 못합니다. 못해요. 요 이용 금지는요, 법률에서 시설 부지일 때는요, 새로운 건축 안 된다라고 법에서 딱 명령했습니다. 했지만요, 강제 소유권 취득에 관한 권리는요,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아니고 한참 뒤에 나오는 언제입니까? 한참 뒤에. 어디 나옵니까?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를 한 요 시점에 효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요겁니다. 그래서요, 이용 제한은 결정한 순간부터 부지의 이용 제한 발생하지만 강제 소유권 취득, 강제 임차, 강제 일시 사용권은요, 한참 뒤에는 실시 계획까지 작성되어서 고시가 되어질 순간 이때 공익사업 인정으로 보아서 간주하여서 그때부터 강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이 필요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임금수 강제 사용이 필요한데, 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시설 결정한 순간이 아니고요. 한참 뒤에 나오는 바로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했을 때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부터 강제 수용권이 발생한다. 밑에 3번에 2번 딱 보이죠. 공시법상을 준용할 때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했을 때 그 공시법에 있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해 주십시오. 사업 시행자한테 강제 소유권 취득, 수용권과 강제 인근 토지 일시 사용권을 주는 시점이 시설 부지 결정했을 때가 아니고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했을 때 그때부터 강제 수용권과 일시 사용권이 발생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예, 하겠죠? 예? 보세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했을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이것이 인가 고시가 되었을 때 토지를 뺏는 권리를 그때 준다 이거죠. 시설 결정이 되어지면 일단은 이용 제한은 법에서 하게 했지만 뺏을 수 있는 권리는요, 저기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을 때 준다. 그때 가서야 공익사업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문장 중요합니다. 했을 때 이런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은요. 그겁니다. 이렇게 일시 강제 출입권과 강제 일시 사용권을 행사할 때에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이것은 말입니다. 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은요, 이 지문에는 금방 요 문장이 떠도 답은요, 이 옆에 이 땅 뺏는 거 말고 옆에 땅 강제 출입 방해물 제거 일시 사용하는 절차, 요것이 시험에 잘 뜹니다. 요것이 오른편에 쭉 나오거든요. 요것은 3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들어 하고 나오십시오. 적어도요, 1, 2, 3, 4, 5월까지는 무조건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5월까지.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정지만 다 3, 4월 때 나옵니다. 3, 4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보시면 나올 방그 선을 쫙 나옵니다. 그때 시간이요, 3시간 반 이상 해야 됩니다. 매일. 그때 3, 4월 달 잘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감을 잡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딱 그런 부분이 3, 4월 달 하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오실 거죠?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음 3월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144페이지에 6번 보세요. 6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수용권이 발생하지 않고 요 결정입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되어진 이 상태에서 이용 제한이 발생한다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땅 준 값, 또 A가 땅 가치를 준다. 요 땅 가치인 값과 A는 땅을 못 팝니까? 팔 수 있습니다. 시설부지, 사적인 토지 전부 다 처분의 자유 주어집니다. 팔 수 있어. 안 팔리겠죠? 안 팔리지 팔 수는 있어. 그런데 요 안에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안에 있어요. 요건 팔지 못합니다. 밑에 나와 있군요. 자,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그 부지 안에서 국공유지로서 필요한 토지, 부지는요, 그 결정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사적인 토지는 팔 수 있지만 공적인 토지는 팔지 못한다. 팔면 무효다. 알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토지는 팔 수 있어요. 안 팔리겠지만 공공 토지는 팔지도 못한다. 팔면 무효다입니다. 이 말이 6번에 있습니다. 등으로 보시고 3문제 조금 더 확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더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뭐냐? 이같이 요 갑이나 A들 요들한테 이제 일단의 권리 규제하는 어떤 방안이 나옵니다. 시설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진 요 개인들 토지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서도 현재 이용 말고도 새로운 뭘 못하고 있어. 이게 장기간 방치되어지면요, 일단의 권리 규제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왼쪽에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1절 보시면 특광시구는 시설 설치 장소 규정이 내어진 그 지상, 수상, 공용, 수정 지하는 그 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하고서는 안 된다.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무엇이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요 상태가 딱 그 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오른편편의 첫 번째입니다. 2번 제 2절 보시면요. 그러면 최초입니다. 최초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또 속에 보시면 1단계는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고 있거나 또 혹시나 내 토지가 1단계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당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계별 계획이 안 나오거나 1단계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진 토지 소유자, 언제 내 땅이 보상금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조그맣게 이용당하게 해줍니다. 원래 건축 안 되지만 일부 건축 허용해줍니다.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특광시구는 시설 결정고 시 2년 되어도 샵이 시행 안 되면서 단계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 안 되거나 단계별 집행이 나왔는데 1단계 3년 내에 시행할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발은 하게 허가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원래 있던 건물입니다. 원래 있던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원래 있던 건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상태에서 새롭게 규모를 키운다. 정축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요, 규모 안 키우면서 본인들 자비로 개축한다, 재축한다는 하라 해줍니다. 해줘요. 뿐 아니고 없는 빈 땅에서요, 공작물을 설치해서 간판 수익 올리겠다. 또 철거 쉬운 가설 건물 짓겠다까지는 허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2년 되어도 결정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이 안 나오거나 또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지면 조금 막연하니까 규모를 안 키우는 전자에서 있는 건물의 개축과 재축, 이거하고 없는 땅에 철거 쉬운 가설 건물과 공작물 간판을 지켜주겠다. 네 가지 나옵니다. 이거만 딱 아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3월달 보시는데 이 편은 잘 시험이 안 뜹니다. 안 뜨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매년 나오는 사항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실제 이것이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자, 결정이 딱 되어진 순간부터 10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 안 되면서 그러면요. 보세요.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 안 되면요. 요 땅이 원래 뭐냐? 요 시설 부지가 원래 뭐냐? 보니까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 안 되어도요. 요 땅이 원래부터 논이었어요. 논이다. 밭이다. 10년 돼도 농사 계속 지을 수 있다. 밭작물 재배할 수 있어. 이용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요 땅이 뭐냐? 요 땅이 뭐냐? 지목이 됩니다. 대 아시죠? 대. 예? 지목. 지목 몇 개 있죠? 지목? 28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한 개입니다. 지목이 돼. 이게 뭡니까? 원래부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건축할 땅. 신축, 정축, 재축 이런 다 됩니다. 근데 다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땅주인이 큰 피해가 있습니다. 10년까지 지금 사업도 안 하면서 보상도 안 되면서 건물 못 주겠죠. 그러니까 요 10년 돼도 사업 시행 안 될 때, 요 지목이 대인 땅일 때만 건축 못 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달라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내 땅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알겠습니까? 요 시설 부지 안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땅 주인들에 한해서 그 땅뿐 아니고 보통 건물 다 포함해가지고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 이죠. 요 청구는요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선대 청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 단계에서 요 사업의 시행자 있다 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에서 설치관리 업무자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선택해서 청구를 딱 합니다. 그런데 청구입니다. 청구는요 형성권이 아닙니다. 청구일 뿐입니다. 청구한 데에서 요 청구에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 없습니다. 대신요, 요 청구하면요, 이때부터 6개월입니다. 안에 매수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입니다. 매수한다. 매수 안 한다.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이 여부를 결정 통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요, 좋다. 매수하겠다. 라고 보통 해줍니다. 해주는데, 매수한다고 통지를 딱 했습니다. 했으면요, 요 매수 청구가 되어진 이때부터 다시 2년 안에 실제 매수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매수할 때 말입니다. 보통 행정청은 전부 다 100% 거의 다, 현금 지급해줍니다. 해줘요. 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누리과정. 돈이 없어. 못 줍니다. 돈이 없습니다. 땅 매수 못 합니다.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매수한다 해놓고 매수가 안 되는 이 양자인 경우에 또다시 개발장이 허가를 받아서 일단의 토지 이용하게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이때는요 신축도 하게 해줍니다. 해서 보시면 이때 영상 보시면요, 자 단독주택을 지켜줘요. 단독주택. 공동은 안 돼요. 나중에 그 땅을 매수할 때 복잡합니다. 안 되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요 주택가 인근에 판매 점포들 근린생활시설 짓게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단 철거하기 쉽게 3층까지만 가능하다. 3층이죠. 그러면요 철근 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백돌사업은 철거하기 쉽게 3층까지 정도 규모로서 단독주택과 건생시설 1조 규정까지 허용해준다. 또요 공작물도 설치하게 해준다. 요 정도까지만 좀 더 확대가 딱 내어줍니다. 나중에 공사하죠. 보상금 다 나옵니다. 봅니다. 해서 볼게요. 자, 1번에 매수 청구권자 딱 보입니다. 시설에 대한 결정고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이때 그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부터 나오네요. 원칙은요 특광시군한테 청구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다음은 예외. 보시면 밑에 박스 시행자 또는 이번에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이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에 매수 대상 보시면 토지뿐 아니고 붙은 정착물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런데요 영업 손실 보상 등은 뭐 아니다. 뭐 이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토지뿐 아니고 붙은 건물들 다 포함된다 말씀면 되겠습니다. 절차 중요한 절차. 자, 매수 청구 받으면요 6개월 안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세요. 오른편에 매수 방법 나왔죠. 매수할 때 원칙은요 현금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에요. 예외 보시면요. 그러나 예외 보시면 어떠할 때는 점검이 원칙인데 채권, 시설 채권 지급해서 가름하는 경우도 있다만 아시고 지금은 넘어가세요. 원래 원칙은 다 현금 주는데 원하거나 어떠할 때는 강제로 채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짜리 만기 채권인데요. 이자부터 줍니다. 나 지금 당장 돈 필요 없다. 채권 달라 하면 채권 줍니다. 돈 주면 분이 애들이 와서 돈 뺏어가니까 돈 필요 없다. 채권 줍니다. 줘요.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경우도 있더라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밑에 3번이냐면 3번에 요 매수 청구하니까 보시면 다음의 경우일 때는요. 허가받아서 일단의 건물에 건축등을 설치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봅니다. 다음에 자, 하나 딱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박스를 딱 보십니다. 박스를 딱 보시면 박스는 1번입니다. 요 청구하니까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두 번째 박스 안에 2번 매수하기로 알린 날부터 이전되어도 매수가 안 될 때 이럴 때 허가 받아서 그 밑에 있는 기업연대율 3층까지의 단독주택 3층까지의 건생 일종이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공사하죠. 다 일체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요 상이 또 시험에 참 잘 나온 중요한 상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제4절에 있는 1번 요것은요. 1번부터 나오네요. 요 상들은 여러분 다음에 배우실 상입니다.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제일 끝에 마지막에 150페이지 4번에 1번 중요하네요. 더 나가서 10년 말고요. 20년 되어도 뭡니다. 보세요. 20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 이때 가서야 20년 되는 그 다음 날에 요 시설 결정 실료된 것으로 본다가 딱 나옵니다. 10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 안 될 때 대지의 매수 청구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시면요 실료 처리가 된다. 4번에 1번 딱 나와있죠.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 안 되면 그 다음 날 이제 실료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0년, 20년 딱 나고요. 통과했지만 2년 또 나옵니다. 2년, 10년, 20년에서 2년에 1개, 10년에 2개 나옵니다. 20년에 1개. 그래서 총 4가지가 딱 권리자 당연히 나오는데 지금은요 10년짜리에 매수 청구하고 그다음에 20년에 실료 여기만 딱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구제 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10년 되도 사업 시행이 안 되는 토지일 때, 지목일 때 일단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상을 딱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요. 자, 장기간 방치가 딱 되어집니다. 10년 돼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내 땅을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특약청한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청구하면요, 매수해줄 의무는 없지만요, 청구되어진 이날부터 해서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매수 말 안 할지 여부를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때 매수한다고 통지가 딱 되어지면요, 넘어졌네. 매수한다 통지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2년에 실제 매수를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돈 없다,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처음부터 매수를 거절하거나 지연될 때 이때 보시면요 다시 허가 받아가지고 3층까지의 단독 건생과 공작물 설치하게 허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건 다음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년 돼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때 20년은 그 다음 날에 요 결정이 실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해서 지금 배우신 내용들이 다 그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뭘 보느냐, 개발 행위가 이거 봅니다. 개발 행위 보세요. 토지 이용 기기죠. 도시관리로 결정을 딱 해줍니다. 뭐래요? 각종의 용도 지역 등을 다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모든 어떤 토지 주인들은요 여기 정해진 바대로 이용을 딱 하게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심사하기 위해서요 도시군 계획사라 부르는 요 세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일 때 여기에 많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요것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 일체는요 행위 허가를 받아야 착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나옵니다. 자,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153페이지 갑니다. 자, 그 어휘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발 행위가 대상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번, 2번에 밑에 오른쪽에 1절에 2번에 1번 보십니다. 자, 밑에 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자는요 특광시군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 말고 이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요 정비사업이란 요 세 가지 사업이 계획사업인데 이 사업들 말고 기타 토지 거기 있는 개발 행위 할 때는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있어요. 한 장 넘어가세요. 한 장 넘어가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오른편에 딱 보시면요. 3번 상이 쭉 나옵니다. 155페이지에 3번 상과 그 다음 페이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도시군 계획 사업 말고 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가 쭉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말고 기타 경미한 행위, 이 행위 말고의 박스에 있는 요 허가 대상 행위 일대 전부 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토지 이용한다, 손댈 때 전부 다 허가받는다가 원칙입니다. 자기 앞마당에, 자기 땅에다가요, 무엇을 토지를 좀 씁니다. 허가를 보냅니다. 허가를 보낼 때도요, 전부 다 일체 말하고 허가받고 해야 된다가 대원칙입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이 계속 되었지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뭐냐 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네요. 계획 사업 하면 이런 사업들을 말하죠. 자, 그 사업이 뭐냐 보니까 뭐 아까 우리가 쭉 배웠던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들, 도시 신도시 개발 사업들, 또요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거든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들을 하는데 이 계획 사업들은요, 법에 맞춰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계획 사업들 아닌 기타 토지 이용 개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요, 전부 다 일체 허가받아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들, 이런 거대한 사업들, 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는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개발 행위 가운데서도 아주 경미한 사항들, 경미한 사항들, 일체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빼놓고요. 뭐냐 보니까요, 박스 봅니다. 첫 번째, 건물의 건축입니다. 이 건물의 건축이 도시군 계획 사업도 아니고 경미한 사항도 아니면 다 일체 허가받는다. 원칙이에요. 또 공작물 설치한다. 이것도 일체 다 허가사항입니다. 자, 건물과 공작물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 간단합니다. 지붕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입니다. 지붕이 있으면 건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요거에 좀 규모가 좀 크다.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자기 땅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형상, 모양새입니다. 형상과 성질, 이것을 바꾼다랍니다. 바꿔요. 이때 허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경사진 땅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경사지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짓는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경사진 땅에서 건물 지을 때 반드시 절토를 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건물이 올라갑니다. 또요, 이쪽은 쌓아서 성토해서 건물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릴 때 전에 다진다, 정지 작업합니다. 입힌다, 포장도 합니다. 형상이 바뀐다 이거죠. 깎거나, 쌓거나, 다지거나 다 허가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토석에 터서 흙자갈 모래를 채취합니다. 자기 땅에서 흙을 퍼냅니다. 허가상입니다. 허가상. 그런데 내 땅에서 흙 퍼낼 때 허가 안 받고 하는데 할 수 있죠.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경미한 상에서의 흙 채취가 딱 보일 겁니다. 경미한 상에서의 토석의 채취. 오른편 155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3번의 박스 제일 밑에 보시면 채취가 딱 보입니다. 4번의 기억 보십시오. 도시지역 등 안에서 말입니다. 채취 면적이 가로 세로 5m입니다. 요만합니다. 5m. 깊이가 5m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파도요 5m 깊이 못 팝니다. 못 파. 힘들어서. 요점은 그냥 알 수 있다. 그런데요, 틀을 딱 세워놓고 덤프로 팍 파내죠? 이거는 문제가 크시겠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다 요 규모를 벗어나면 다 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토지 분할 나오네, 토지 분할. 자기 토지를 분필, 토지를 쪼갠다. 요것도 심사합니다. 넓은 토지를요, 쪼갭니다. 자꾸 쪼개요. 하나 쪼개고, 자꾸 쪼갭니다. 자꾸 쪼개죠. 설목 옴땅이 탁탁 튀어나오죠. 난개발될 수 있어. 또는 기획부동산이 땅을 팔아먹습니다. 심사하겠다. 투기의 전조. 이 말입니다. 다음에요. 자기 땅에 다섯 번째 물건 쌓아둡니다. 물건 쌓는다. 적치 쌓습니다. 쌓아요. 한 달 이상 물건 쌓네요. 물건을 막 쌓아둬. 요것도 심사한다 이거죠. 근데요. 물건 쌓는 것은 말입니다. 저 보십시오. 물건 쌓는다. 그 내용을 딱 보시면요. 그 다음 장 154페이지 있죠. 154페이지 박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물건 쌓을 때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물건 쌓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많은 곳, 요 사이에 물건 쌓아둔다. 별로 안 보인다 이거죠. 또요. 농지역. 요 지역은 뭡니까? 볕달을 막 쌓아두죠.
제한 없습니다. 없어. 근데 보존 필요한 곳 가운데서 녹지입니다. 녹지, 너른 벌판입니다. 또요, 관리지역, 너른 벌판입니다.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 멋진 풍치가 있죠. 이제 녹관자, 녹지부터 관리, 자연보존지역 안에서 물건 장기 방치할 때 심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울타리, 자기 땅에요, 울타리 딱 치고 요 안에 쌓아두면 괜찮습니다. 치고 밖에 쌓아두면 안 돼요. 또 울타리 안 치고 쌓아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이 자, 녹관자 안에서 한 달 이상 울타리 안이 아닌 곳에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 심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녹관자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둘 때 울타리 치고 쌓아두면 돼요. 치고 밖에 안 된다. 안 치고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이 아닌 곳이다. 한편 씁니다. 위치는 어디? 녹관자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또 계속 이 내용들 아마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10번 이상 반복합니다. 계속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실 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자, 허가는 누가 하느냐? 보니까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 데가 받는다. 딱 돼 있죠? 그래서 도시기관 집행하는 자한테 허가받습니다. 받아요. 보시고요. 근데 허가받은 이후에 어떤 또 변경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그 행위 하기 전에 또 변경 허가 신청이 딱 필요한데 이거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의 밑에 관로 2번 하고요. 오른편에 큰 예외적인 사항들, 경면 사항들 요 다음에 3월달부터 5월달 이어서 계속 봅니다. 역마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나올 확률은요 20% 채 안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안 나갔다가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156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합니다. 심사요. 그래서 특광시군은요 신청이 딱 들어오면요 이때부터 15일 안에 그때 나올 겁니다. 15일 안에 심사하여서 허가 처분하거나 또는요 불허가 처분 사유로 서면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합니다. 조건이 딱 나와 있죠. 허가의 조건이 딱 나와 있다. 허가의 심사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몇 편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박스에 딱 보니까요. 박스 바로 위에 보니까 기준 면적이 딱 나오네요. 기준 면적. 여러분들 보세요.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규모 큰 사업이 아니야. 개발행위는요.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규모가 크지면요. 개발 사업으로 보냅니다. 규모가 작죠. 작으니까 요 이용행위가 적정한 기준 면적을 갖출 때 허가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법상에요. 4가지 중대한 면적 암기사항이 딱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공법상에 4가지 중요한 면적 암기가 필요합니다. 개발 행위허가 기준 면적 첫 번째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이상이냐? 아닙니다. 개발 행위죠. 개발 사업이 아니니까 규모가 좀 작아야 돼. 일정 규모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랍니다. 자, 저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해서 외울 때 간단히 했는데요. 113, 113, 511, 345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냐 보니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는 3개 분류합니다. 보생자 녹지, 보생자 녹지. 자,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자연보존지역. 그래서 1만, 1만, 3만, 5천, 1만, 1만, 3만, 3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도시지역 안에서는요. 좀 작게 해라. 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 아닌 시골 농촌에서는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공장은 좀 넓게 지으니까 공장 짓는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딱 봅니다. 3만 미만. 또 도시 내에서도 보존 필요한 보존 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도시 외에서도 보존 필요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시면 5천 제곱미터 미만.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해서 이걸 외우십시오. 이 개발 행위라 볼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일정 규모 미만입니다. 그 미만 되는 규모가 뭐냐? 도시 내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 외에서 3만 미만. 내에서도요 공장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존 녹지 5천 미만, 자연보존지역 5천 미만. 해서 요 규모 미만일 때 일단 허가를 딱 내어준다가 원칙입니다. 알겠죠? 요 규모 이상 인경우가 있어. 인경우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다음에 5월달에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것만 딱, 이 이상은 아침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것만 딱 보십니다. 첫 번째 기준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박스 이어지는 요 박스는 반드시 암기할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왼편에 158페이지에 2번, 3번, 4번, 5번 해서 4개 더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사업은 뭐냐? 개발 행위는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 사업이 아니라 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 개발 행위들이 아까 봤던 토지 용도 지역에 맞는 건물 종류, 규모, 용도 지구에 맞는 제한, 구역에 맞는 제한이 심사 필요합니다. 뭡니까? 용도지에 전부 다 도시관리로 결정을 해주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과 맞는지 본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발들이 말입니다.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 등에 맞는지를 본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준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에 맞는지를 본다. 이것을 심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준 토지 용도 지역 등의 여기 내용들에 맞는지를 본다. 요것의 결정은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준 요 이용 결정과 맞는지를 본다. 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지금은 별 필요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이 성장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는 장소이면 성장관리 방안에도 부합되는지를 본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음에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업은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 방해되면 안 돼. 분명히 도로 부지인데 이 부지 가운데 건물 짓겠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군 계획사업과 이 사업에 방해되면 안 돼. 도시군 계획사 공공사업에 방해되는지를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보시면요, 할 때 요 일대에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 중이면 요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방해됩니까? 알아본다. 이거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개발하긴 하는데 그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 일대 허가를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1번 중요했습니다. 중요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딱 나옵니다. 뭐냐 이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다섯 번째, 요 개발과 현재 있는 상태의 시설 또 앞으로 확충 계획 등을 모아서 요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과의 조화 연동되는지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앞에 차도가 없어 안 되죠. 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난방, 선 공급 다 가능하다. 요 항목이 있어야만 허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의 확충 계획 등을 다 봐서 연동된다, 이어진다 라고 인정될 때 허가 딱 내어줍니다. 이 모든 심사에서 그걸 다 내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저번 25회 때 개발 행위허가 심사 기준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 2, 3, 4, 5 해가지고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고요. 3번 성장관리 방안. 이것은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시고 허가의 심사 기준이 중요하니까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상세한 내용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른편을 딱 가십니다. 허가의 절차 딱 나오죠. 간단합니다. 허가의 절차 보시면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개발 행위 할 자들은 개발 행위에 따른 각종 시설이나 기타 용지 확보 계획 등을 다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허가서를 제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해서 볼 것이 없네요.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십니다. 심의다 넘어가시고 허가의 절차는 상세한 내용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뭘 보시느냐 하면, 자, 163페이지 박스 내용들을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오른쪽을 딱 보십니다. 163페이지에 결정 통지보입니다. 예외 밑에 박스 밑에 관로 2분에 결정 통지가 딱 보이네요. 자, 특광시구는요, 개발 행위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과입니다. 며칠요? 15일 안에 심사하여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통지한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 처분은요, 서면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허가는 허가서에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 서면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알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또 3번 또 나옵니다. 또 나오네요. 각종 어떤 허가 인가할 때 당신네들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요, 기타 각종 자연환경 보호 또 시설 확충 등에 관한 조건 달고요, 허가를 다 조건부로 역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요, 조건을 달 때는요, 항상 미리 의견을 듣고 답니다. 당신들이 이 부분을 이행하면 허가 내어준다, 안 하면 못 내어준다. 그래서 의견 듣고 해줍니다. 해줘요. 항상 조건 나오면요, 사전에 신청자의 의견 듣습니다. 근데요, 비용을 부과한다 할 때는요, 협상합니다. 협의한다. 조건을 붙인다, 미리 의견 듣는다. 비용을 부과한다 할 때는 협의합니다. 낮추고 올리고 막 합니다. 조건은요, 듣고 나서 싫으면 관둬라, 땡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딱 나오죠. 보시면 특광시구는 허가 할 때 보시면 신청 각종 어떤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할 수 있다.
또 제일 밑에 중에 조건을 붙일 때는 항상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신청자의 의견 듣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의견 듣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허가 내어준다. 안 하면 허가 안 내어준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자, 또 있죠? 자, 그러면 또 뭡니까?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 답보를 위해서 뭡니까? 보정을 딱 세웁니다. 보정 나왔죠? 뭡니까? 민간. 보정은 민간 개발자한테만 보정을 붙인다만 아시면 됩니다. 보정이냐? 이행 보정하면 바로 공공이 아닌 민간자한테 밑에 박스에 보이는 이들이 아닌 민간자한테만 보정을 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예치 금액이 제일 밑에 보이네요. 금액은요, 공사비의 20%입니다. 20%. 보입니까? 공사비의 세부조실의 20% 이내. 딱 보이죠? 현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제일 4번의 예치 방법은 현금으로 한다가 원칙인데 각종 어떤 보정서 가능하다. 대부분 다 100%다 보정서 냅니다. 100%다. 또 그 밑에 보세요. 6번 보세요. 6번. 공사 끝나고 나서 조건을 이행했다. 확인 딱 되지면요. 검사 받고 바로 즉시 보증금 반환해 줍니다. 해준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은 민간이고 20%고요. 현금이 원칙인데 보증서 가능하다. 또 끝나면 반환해 준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내어주면 사업에 착수합니다. 딱 내어주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딱 내어주죠. 사업에 착수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개발 행위들 준공검사 받아요. 준공검사도 다시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해서 보시면 효과 하시면 각종 사항의 어지상 다 넘어가시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장을 딱 넘어가니까 오른편을 딱 보세요. 준공검사 딱 돼 있죠. 자, 다음에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요, 그 행위를 마치면 다시 또 특허주한테 준공검사를 받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 행위 중에서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검사 받습니다. 토지 행정 변경 받습니다. 흑채취 검사 받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분할 행위하고요, 물건 쌓는 것은 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중에서 실제 현상이 바뀐 바로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와 토지 행정 변경과 토속의 채취한 행위자일 때 한해서만 검사 받습니다. 토지의 분할 행위들, 물건 쌓는 것은요, 토지의 모양새는 안 바뀌었으니까 검사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요거 현상 바뀐 요것만 검사를 받는다. 그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검사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쉬우시죠? 할 것은 많지만 느낌상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요. 이럴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싹싹 여러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조금 느낌이 오시고 3, 4월 이해하시고 5월달 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하다 보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막 외우려고 억지로 외우시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재미없습니다. 계속 흐름을 타세요. 흐름을 계속 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제 카페에 책에도 있죠. 출력 다 하셨죠? 그만 계속 시험 보세요. 어떻게 흘러간다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만 보셔도요. 그 책에도만 가지고 시험 가지고 30문제 맞춥니다. 저번 시험 나왔던 거 퀴즈를 딱 보십시오. 책에도 있는 내용들 거의 30%가 30문제가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에서 다 나와요. 보십니다. 그 다음에 요 시설 규정 문제, 이것은 5월달에 볼 것입니다. 넘어가세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제5절이 또 조금 의미가 있는 상인데요. 자, 요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특강시군입니다. 특강시군은요, 허가입니다. 허가죠. 우리가 인가, 뭐 성인 또 아니고 인가라만 붙습니다. 인가라만 아니 허가만 붙습니다. 허가, 뭐 건축허가 등의 허가가 다 붙습니다. 허가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원칙적으로 다 금지합니다. 금지할 것이고, 일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신청을 한다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일단은 스톱 해놓고,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오면 허가를 반드시 해준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신청한 자가 기준 면적에도 부합되어지고, 각종 계획에도 부합되어지고, 뭐 방해 안 되고, 주변 조화되고, 또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와 다 뭐 적절하게 다 이어진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허가를 내어줍니다. 내어줘. 그래서 요건을 갖춘 자가 오면 100%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는요, 미리 사전에 요 일대 장소는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다 라고 미리 고시를 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요 일대 장소는 요건을 갖추고 와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미리 장소를 고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 제한은요, 영구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임시 몇 년간만 제한을 해놓습니다. 몇 년간.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요. 이해됩니까? 요건을 갖추면 다 허가를 내어줍니다. 하니까 들고 오면 허가 내어줘야 됩니다. 그분 못해요. 하니까 미리 사전에 허가 조건을 갖추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뭐 보호가 필요할 때는요, 요 일대 만치는 잠시만
연기합니다. 잠시만 보류합니다라고 임시적 제한지역 발표 고시를 미리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전부 다 필요할 때 제한지역 발표 고시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게 뭐냐 보니까 그 밑에 박스가 딱 보이죠. 요 1번이 참 시험 잘 뜹니다. 자 보시면 저번 시험만 딱 안 나왔어요. 계속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그 장소가 뭐냐? 녹지입니다. 녹지와 또 계획관리네요. 여러분들 녹지나 계획관리 10월 농촌에 포함됩니다. 근데도 녹지나 계획관리 딱 뜨면요. 이상의 느낌상 개발을 약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녹지나 계획관리는 개발을 약간 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에 도시화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개발 조건을 갖추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인근에 보니까요. 어떤 멋진 농지가 딱 보입니다. 섭지가 보입니다. 또요 각종 어떤 뭐 환경보호가 딱 보입니다. 이럴 때는요 여기는 요 장소 내에서 개발 가능한 장소를 할지라도 인근에 있는 각종 어떤 환경보호가 필요할 때 요 보호를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쪽은 잠시간만 제한합니다. 발표를 딱 해놓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바로 즉시 침해가 되겠다 우려가 딱 되어지면요 요 주변 상황을 조금 더 보호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간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또요, 세 번째는 이쪽 1, 2번 다 뭐냐? 어떤 자연 환경 등의 어떤 보호, 주변의 어떤 보호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잠시간만 보호 상태로의 확보를 위해서 잠시간만 미뤄둔다입니다. 요건요, 3년간만 제한합니다. 3년간만. 3년 동안 충분하게 보호를 해놓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딱 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해당 그 지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계획입니다. 각종 어떤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딱 되어지면요. 확정되어진 바대로 토지가 이용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확정이 아니고 요 계획을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과정, 수립되고 있는 진행 과정 주기에 있습니다. 딱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만약에 그 일대에, 만약에 요쪽 장소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요 장소가 상업지역에 있어요.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딱 이었는데, 어떤 보호 때문에 요쪽 코너 일부를 옆에 있는 학교 시설, 또 아파트 단지의 어떤 환경 보호 때문에 상업지역이지만 요쪽 일대 장소에 대해서만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다. 제한지구란 용도지구를 결정하려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숙박과 유락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땅을 가신 분이 몇 분이 딱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난 모텔을 짓겠다. 계획을 딱 가지고 땅을 매입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일대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합니다라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널리 알립니다. 공람을 딱 해요. 큰일 났죠? 자기는 이 땅을 산 목적이 뭐냐? 모텔 지을 목적인데 옆에 학교 때문에 못 짓는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면 입안할 때, 공람할 때 딱 그 사항이 뜨면 바로 내일 공사판 펼치면 됩니다. 그럼 모텔 올라갑니다. 발표해도. 그러면 계획이 발표되어도 계획 무시죠. 계획적으로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편법 써가지고 먼저 착수할 자의 착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딱 세울 때 요 일단은요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 못합니다. 제한 발표할 수 있다. 그죠? 계획이 딱 나면 계획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해서 이 계획이 세워지면 현장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화될 때 그때 미리 제한 지역 딱 묶어둔다 이겁니다. 또 필요하면요. 요쪽 지역은요. 2년까지 한 번 더 연장 또 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 장소가 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무엇에 제한받습니까?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에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요, 3년 안에 나오죠. 그런데 아까 배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 제한받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적 있었죠? 한번 볼까요? 보십니다. 간단히 볼게요. 보시면 그 앞에,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저기 122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3번에 보시면 되네요. 122페이지에. 3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건물을 건축 등 용도 변경할 때는요,
지원의 계획에 맞아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구역을요, 요 장소입니다. 구역을 딱 지정할 때 처음부터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가 일반 상업적이지만 이쪽 구역은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육화 사업을 위해서 학원 시설 밀집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계획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땅 주인도 학원을 위한 목적이 없어. 내가 나이트클럽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는데 앞으로 이쪽은 교육 특화지구 해가지고 앞으로 학원가 지역입니다. 나이트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나이트 착공해버리면 이거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구역 지정은 딱 했는데 그 목적상에 저희들 자들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구역 지정 한 순간부터 3년까지 공사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계획도 실천한다 이거죠. 또 필요하면 2년도 연장해서 5년까지 딱 묻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이건 다음 주에 별 사항인데요. 5번입니다. 그 장소가 보니까요,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으로 딱 조직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요, 건물이 좀 크시죠? 규모가 좀 큰 건물 지으면 몇 억에 몇십억에 돈을 내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로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어떤 시설 설치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부과합니다. 부담구역은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시설 설치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이도 공사를 착수해버리면 부담금을 안 냅니다. 안 내. 그럼 돈이 없죠. 확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소에서 돈 안 내려고 먼저 착수한다는 분들이 쭉 나와버립니다. 이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한다. 계획에 맞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편법적인 행위를 먼저 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요 일대는 앞으로 3년 또 필요한 플러스 2년에서 5년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묻고 두고 결국은 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실천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러한 지역이 딱 보이면요, 미리 해당 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제한합니다. 라고 발표를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묶고 두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이 딱 나오면 또 보호가 난 다음에 공사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맞춰서 가자. 계획의 실체를 위해서 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계획의 실체를 위해서 여기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결정되기 전에 막 공사를 해버립니다. 난개발,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한 어떤 진짜 함정인 계획의 실체를 위한 아주 멋진 조항이죠. 이 조항 때문에 계획들이 발표가 되어지도 그렇게 쭉 이어간다. 이 조항 때문에 보수단 됩니다. 계획의 보수단. 참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5절의 1번 제한 절차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필 딱 보시면 제한기간 중요하거든요. 제한기간 해가지고 제한기간이 앞에 있죠. 앞에 보시면 아까 3년이 원칙인데 요 3, 4, 5번은 2년도에서 5년까지 제한 가능하다. 요즘은 참 시험에 잘 뜨니까 바로 요런 도시계획의 집행을 위한 실천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어막이죠. 참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러한 책을 발표를 참 많이 합니다. 책에. 그래서 요 5절이 참 중요하고 시험에 꼭 잘 나오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제 9장이 나오는데 요것은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 상인데 한 뭐 30번 정도, 20번 정도 필요한 상인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건 다음 주에 요거 하시고요. 토지를 허가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주는 건축법 좀 쉬운 거 설 앞두시고 개발법 보시면 다들 공부를 포기하시니까 설 앞두시고 쉬운 거 건축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거 말고 그 뒤에 개발법을 설명 쫙 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마음먹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건축법 좀 쉬운 거 딱 보면서 희망을 갖게 한 다음에 설 갔다 오시면 다시 꿈이 깨어집니다. 이렇게 공부 강의를 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